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 시행 전 막차 타기 수요가 몰리면서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등 개인 사업자 대출도 20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열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 빌딩 거래 역시 강남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시장의 규제책으로 시장의 여윳돈이 수익형 부동산에 몰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압구정 통합 재건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40층 이상 초고층 계획이 논의되기도 전에 도로나 교통 등 기반 시설을 심의하는 교통 영향평가 단계부터 조율이 늦어지면서 지구 단위 계획 지정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약 3만 채의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입주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동탄을 포함한 경기 외곽 지역에서 전세와 매매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부진하던 인천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 시장에 다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교통과 개발 호재와 더불어 6.19 부동산 대책에 반사 이익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요 단지 분양권에는 웃돈이 붙는 등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주택 보유자가 월세로 거둬들이는 임대소득 규모는 연간 약 20조 원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세금이 부과된 임대소득은 1조 6천억 원대에 불과해 92% 이상의 임대소득에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자, 하반기에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벌써부터 또 역전세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또 최근에 이 아파트 4집 중에 한 집은 신규 입주 기간이 끝났어도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장 높은 이유가 바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면 이 주택 경기의 위축을 좀 고려해 볼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정책의 변화 그리고 시장의 흐름들 저희 골든타임과 함께 하시면서 발빠르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언제든지 부동산과 관련해서 고민이 생기신다거나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 저희 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부동산 시장의 동향들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지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부동산 해결사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 기다리고 있는 시청자분들 정말 많이 계신데요. 네.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먼저 부동산 이야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오피스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3분기 서울 오피스 시장에 대한 전망이 나왔어요. 자, 마곡지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고 또 기업들의 사옥이 준공이 완료가 되면서 기존의 임차인들이 좀 대규모로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자, 오피스 시장의 상황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오피스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타일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적으로 좀 편차가 상당히 심하죠.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 있는가 하면 떨어지는 곳들도 있고 또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아예 공실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PPT 하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3분기 오피스 시장이죠. 3분기 서울 오피스 시장 전망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매매가하고 임대료는 상승으로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이제 공실 등으로 인해서 임대 시장을 부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라고 젠스타 오피스 시장 전망 실질적으로 실사 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보게 되면은 0에서 200으로 값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100 이상이면 상승, 그리고 100 이하면 지금 이제 하락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서울 오피스 매매 가격 전만 징수가 113으로 상당히 높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 빌딩을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리츠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했을 때 상승 요인에 대한 수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서울 오피스 시장의 매매도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지금 서울 쪽에 예상을 좀 해주고 있고요. 지금 서울 오피스 빌딩 가치 상승까지 기대가 여전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어지는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 시장 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이 보시게 되면 이제 서울 전체가 지금 임대료는 105 수치로 올라갈 가능성으로 보여지고 그 또한 또 지역에 따라 공실률까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또 아이러니한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렌트프리, 우리가 렌트프리라는 건 이제 빌려주고서 주택 임차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한 달, 두 달을 공짜로 해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임차 유치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 숫자 또한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공식률이 높아지면서 옆에서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렌트프리 현상이 상당히 강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심권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볼 수가 있고요. 강남권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의도가 공실률은 높으면서 임대료도 올라가야 되는데 임대료는 이제 낮아지는 전망을 좀 볼 수가 있죠.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살펴보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월세에 대한 기준이 전체적으로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 동네에서의 기준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강남권 같은 경우도 수치는 올라가 있지만 매매가는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땅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싸게 우리가 오피스 건물이라든가 사무실을 살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원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뭐 없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월세가 상당히 세죠. 월세가 상당히 센데 부동산 가격은 이미 치솟았고 기본 월급이 아직 못 따라가주는 상관이라 숫자는 이렇게 나왔지만 수요자의 레벨은 상당히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지역적으로 상당히 많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좀 있고요. 오피스 임대료가 105를 기록을 했는데 이 숫자로 봐서는 서울 전체에 지금 오피스 임대료가 상승이 예상되는 수치로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오피스 공실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공실이 114에 대한 숫자로 기록을 했습니다. 100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공실이 많이 나오겠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의도나 기타 지역, 강남권, 도심권보다 훨씬 더 높게 여의도와 기타 지역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높게 수치가 나왔지만 중요한 거는 기존에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에 따라서 렌트프리 좀 전에 설명해드렸지만 렌트프리 증가가 예상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상당 기간 월세를 대납을 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끌어들이는 거를 렌트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증상이 굉장히 심해질 건데 특히 마곡지구 엘사와 사이언스파크와 하나금융 신사옥 등 주요 기업들이 이번에 이제 그 사옥을 준공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조금 작은 오피스 빌딩에서 전부 다 새 건물로 옮겨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실률이 이런 데는 한쪽은 높아지고 한쪽은 커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권의 이동인데 수요자의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전망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옆에 새로운 걸로 뭔가 이전을 하게 가면 그 부분을 이기기 위해서는 임차가를 내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오피스 빌딩 가치는
여전히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죠. 수익형 부동산 금리가 저렴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오피스텔이나 오피스 빌딩에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수익률이라든가 자기 자본 전환율이 상당히 높은 오피스 빌딩보다도 보시게 되면 매매 상승 이유가 실질적으로 오피스 빌딩 말고 오피스텔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옮겨가고 있는데 오피스텔에 보시게 되면은 규제도 지금 벗어나와 있고요. 투자자들의 각종 수혜가 예상되는 개발 베이스도 깔려 있고 그러면서 오피스에서 또 오피스텔로 또 투자가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주가가 한 번에 상승하는 중이고 오피스텔의 건설을 기피했던 대형 건설사들까지 뛰어들면서 오피스를 투자했던 분들이 오피스텔로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오피스에 대한 어떤 그 상업용 부동산의 자기 자본 환원율은요. 현실적으로 98이라는 숫자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이제 한 20년 전이라든가 10년 전이라든가 2, 3년 전이라든가 수익률 20%를 바라보던 시장에서 10%로 떨어지고 6에서 7%로 떨어졌던 것이 근래 들어 0.5에서 0.6까지 떨어졌죠. 계속 떨어지는 수익률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빨리 올랐기 때문에 내가 투자해갖고 내 자본을 다시 환원하기, 자기 자본 환원율 자체가 지금 투자라는 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0.3%에 보통 다 정해져 있어요. 거의 다가. 금리가 이제 아예 지금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0.3%로 아래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수익형 부동산의 자금이 일본 자금이 한국에 지금 세금이랑 전혀 문제가 없고 규제에도 큰 문제가 있지 않은 지금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쪽으로도 몰리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빌딩도 투자 가치가 상당히 있는 거지만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로 인해서 오피스텔이나 다세대로 이렇게 몰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세금적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2부에서 세금 얘기는 또 정리해 하겠습니다. 네, 오피스 빌딩 역시 지역적으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강남권과 달리 여의도 지역에서는 조금 임대료 면에서 낮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또 전반적으로는 이 매매 가격 상승이 우세한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피스 투자뿐만 아니라 또 이런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실 때 세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된 부분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신하선 대표님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서울 오피스 시장 함께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직접 들어보고 또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오늘 함께 좀 살펴볼까요? 네. 제가, 광교에, 네. 광교 중앙역 앞에 자연인 힐스테이트 32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거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하고요. 네. 네, 그리고 금호동사가의 금호대우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네, 그거,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네. 혹시 이 광교 아파트, 힐스테이트 아파트에는 거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 이걸 매도하고 금호 3가의 이 금호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로 이사하시는 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계세요? 네, 금호대우 아파트인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금호 대우 아파트로 이사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광교에 위치한 자연인 힐스테이트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걸 좀 언제쯤 매도하고 성동구 금호 3가의 금호 대우 아파트로 좀 이사를 가도 괜찮을지 자, 바로 전문가 의견 들어봐야겠죠?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 지금 강교에 거주하고 계신 거죠? 네. 공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괜찮고 지금 수원에서는 광교가 1등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네. 굳이 이전을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네. 아이들 직장 때문에 좀 너무 다니기가 불편해서 서울로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신분당선 가지고도 안 되던가요? 네네. 3호선 쪽으로
예, 좀 움직이셔야 알아보다가 돼서? 그 금호동 그렇군요. 거기가 가격대가 그래도 좀 맞는 것 같아서. 아, 그렇습니다.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주택이 광교에서도 자연힐을 이룬다면 굉장히 더 1등 주택 중에 하나인 거죠. 상당히 좋은 주택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고, 연식부터 해가지고, 지금 살기가 굉장히 좋은 곳 중에 하나고, 이렇게 신분당선이 흐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옆에 산호를 봐도 그렇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뭐, 지금 이제 대학교부터 해가지고 아주 잘 돼 있죠, 학교도. 그리고 이제 네네. 여기 앞에 이제 중요한 거는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보시게 되면 경기 여기 자연인일 아파트가 여기 있는데 경기도청 신청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네네. 이제 경기도청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융합센터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얘는 놔둘수록 집값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여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네. 당장 파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워요, 상당히. 네. 뭐 실거주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신축 주택에다가 살기 좋고 뭐 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죠. 그래서 파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금호동이라고 그러셨나요? 네네. 금호동 사가 금호대우 아파트. 네네. 옥수역 앞에. 옥수역 있는데. 네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여기는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강변으로 연결되는 곳 중에 여기 옥수역이 있고 길 건너면 뭐 압구정동, 청담동 이런 곳이 있는 이제 강남 접근성이 좋은 상당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인 곳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보다도 어쨌든 3호선 라인에 좀 좋은 곳에 입주를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금호동 대우아파트 말씀하신 거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네. 사실상 여기에서 투자 겸 뭐 전반적으로 안전적인 주택을 가려면 옥수 리버젠이나 뭐 파크힐스가 좋긴 합니다. 물론 네. 파크힐스가 좀 좁게 지어졌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레미안이 더 가격이 준공 후에 더 많이 거의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가격 자체가. 네, 또 인정을 네, 지금 네. 받고 있는 입장이라 이 동네는 그런데, 네. 만약에 뭐 이쪽에 재건축이 이루어지거나 주변의 아파트들이 이제 뭔가 발전이 되게 되면 옆에 보시면 우리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부촌 아파트 한남더일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 이제 매봉산 공원 옆쪽으로 이렇게, 이쪽은 한남대교죠. 이 집이 지금 20평대가 뭐 상당한 가격입니다. 뭐 17억, 20억 막 이렇게 호가를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공기 좋고 살기 좋고 부촌 아파트인데 이쪽 근처가 이제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겠죠. 시간은 좀 많이 필요하고 재건축하기가 좀 애매한 게 여기 근처가 현실적으로 지금 용적률을 많이 찾아먹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네. 쉽지 않은 새로운 주택이 더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은 곳 중에 하나인데 보통 옛날에 있는 주택들이 전부 다 개별 난방이 아니 중앙 난방이에요. 그러니까 거주하기는 상당히 불편한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금호동 대우 아파트는 그래도 개별 난방입니다. 연식도 2005년식에 해당하고. 그래서 저는 실거주 요건에서 사셔갖고 뭐 대박 터지도록 가격이 많이 뜰 일은 없지만 지금 들어가셨을 때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광교하고 여기하고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 네. 둘 다. 얘는 이제 강남이니까 네. 중심부니까 고만고만한데 실제 거주해갖고 프리미엄 먹기는 자연힐이 광교가 훨씬 더 좋고요. 근데 지금 네. 여건상으로 3호선 라인을 차고 가야 된다 그러면 금호동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근데 네. 지금 당장 매도하지 마시고 나중에 팔아도 되니까 지금 거기는 호재 여건이 많거든요. 일시적 2주택 3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매도해도 되니까 거기는 전세를 놓고 여기를 사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이사를 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3호선 라인을 보셨는데 금호동 3가 이쪽의 아파트는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광교의 아파트는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꼭 전세를 두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좋은 판단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도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전화 주시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같이 살펴볼까요? 네, 경기도 부천 지역, 중동 지역에 네. 부동산을 살펴보고 싶어요. 네, 어떻게 좀 궁금한 점이 있으세요? 부천 지역에? 네, 제가 결혼 예정인데, 네. 현재 결혼 예정인데요. 네네. 네, 1억 5천 정도의 자산이 있고, 네. 부천 중동의 무지개 마을이나 미리네 마을을 이제 매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세를 사야 되는지 좀 고민이 돼서요. 아, 네. 네. 자, 이제 결혼을 하시려고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전세를 살다가 추후에 내 집 마련을 해야 할지 궁금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네네. 궁금한 아파트 단지는 무지개 마을 그리고 미리네 마을 아파트 정도를 보고 계십니다. 과연 지금 좀 내 집 마련을 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지 자,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혼 새내기신가 봐요. 네, 아직 결혼 안 했고 예정이에요. 아,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주택을 사야 되나, 전세를 사야 되나, 막 고민이 너무 되시나 봐요, 그죠? 네, 제가 아파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한번 이제 사야 되냐, 그러면, 아니면은 임대를 들어가야 되냐 물어보시는 건데, 임대는 뭐 어떤, 전세 들어가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네, 전세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제가 공무원 임대 아파트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자면, 물론, 전체적으로 지도가 다 점핑을 하면서 서울 시내가 전체가 다 점핑을 하면서 평균 한 800이었던 데는 한 1200으로 올라가고 한 1800이었던 데는 2400 올라가고 전체 서울시 지도가 전체가 다 점핑을 하면서 같이 상승이 된 상황은 있긴 하지만 2년 전 상황하고 지금 상황을 비교를 좀 하자 그러면 2년 전에 전세를 그대로 2억에 있었던 분들 전세를 그대로 2억에 있었던 분들과 주택을 사신 분들, 매수해서 사신 분들, 뭐 융자를 이용해서라도 현찰 2억에다 플러스 뭐 한 1억 5천에서 전세를 사셨던 분들이 결론이 어떻게 났냐 보시게 되면 2억으로 전세에 있던 사람은 지금 현재도 전세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융자라도 끼고 샀던 분들은 시세가 3억 5천으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결론이 나냐면 사실은 김포한강 신도시가 예를 들자면 한 1200대, 800에서 1200대로 상당히 많은 점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포한강 신도시가. 그런데 김포한강 신도시의 아파트를 매도해서 갈 곳이 있을까요? 더 들어가야 돼요.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파트를 팔고 갈 데는 없어요, 사실은.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네. 하지만 전세로 있는 사람은 그나마도 이 주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억을 더 주고 사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네. 가만히 있던 사람은 지금 이 주택을 살려면 실질적으로 옛날에 2억 5천이면 샀는데 지금 3억 5천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2억을 끼고 주택을 산 사람은 이거를 팔고 다른 데 갈 데는 없지만 그래도 1억이라는 돈을 더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네. 지금 올해 말쯤 되면은 전체적으로 전세가에 대한 부분에 이주 세대에 의해 가지고 점핑이라는 시장이 다시 한번 올 건데 전체적인 지도가 점핑하는 게 아니라 전세 때문에 주택이 자꾸 이제 뭐 동탄이기 신도시 너무 많이 쏟아져 가지고 전세가락 많이 못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매매가 하락까지 찾아오고 있지만 그것은 경기권인 거고 서울 중심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주택이 부족합니다. 상당히 많이. 그럼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있죠? 지금 부천에 말씀하신데
전체적으로 지금 미리네마을이라든가 무지개마을 이런 데 말씀을 하셨어요. 또 경기권이죠. 근데 부천만의 컬러가 있는 게 뭐 부천 나름대로의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게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전세를 살았다고 했으면 2년 있다가 1, 2천만 원에 대한 상승분이 분명히 따라주기 때문에 몇 천이라도 오르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그랬을 때 나는 가만히 앉아서 또 몇 천을 주고 집을 사야 되는 입장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주택을 사는 건 맞는데 뭐 여러 가지 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나 뭐 임대 아파트 들어가는 것보다는 임대 아파트를 또 들어가시게 되면 계속 발목이 묶이게 돼요. 투자에 대해서. 그럼 부동산이라도 집을 사놓고 요즘 이제 옛날 말로 어르신들이 집 하나를 강남에 사뒀는데 그게 10억이 됐더라, 12억이 됐더라. 그걸로 말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시장은 다시 오지 않겠지만 중요한 건 주택을 사놓고 내가 기다리는 동안에 얘가 좀 올라줘야 그래야 현실적으로 꼭 이래서만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이제 투자에 대한 가치도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로 연결되셔야 조금 자금이라는 게 모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부천 쪽에 여기다 아파트 사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중요한 건 말씀하신 지역이 전철하고 멀어요. 아, 네. 그죠? 그러면 조금만 나와 보시면 신준동역 롯데백화점 있는 데 있죠? 네. 거기 전철 가까운 쪽으로도 가격이 비슷해요, 여기랑. 아, 그러니까 네. 전철이 이게 7호선이 좋은 7호선이거든요. 전철 7호선이 좋은 선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물론 이제 이 안에 들어가시면 안으로 들어오면 여긴 대형 단지만 있으니까 가격이 안 맞을 거예요. 그죠? 이쪽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까운 쪽에 그렇게 제대로 가격이 조금 더 세니까 비슷한 가격으로 이렇게 한 발자국 물러서면 무리도 없고 전철도 가까워서 살기도 좋고 여기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주택 사는 거에 한 표 던져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되도록 전철 가까운 데로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부천 지역에서도 전세보다는 그래도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는 지하철과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다시 좀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또 발품 팔아보시고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집 마련하기 전에 집을 이제 사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있다 사야 할지 그 매수 타이밍도 항상 궁금하실 겁니다. 실행에 나서기 전에 먼저 전문가의 도움 좀 받아보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한 도움 드립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지금 저는 그 안양 비산동 쪽에 네. 3년 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좀 매도를 하고 네. 제가 지금 강남 쪽 저기 사당 쪽으로 해서 애가 거기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한번 옮겨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안양에 혹시 어떤 아파트 거주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예. 삼성 레미안이요. 네, 삼성 레미안 아파트 지금 비산동에 네. 삼성 레미안 아파트 거주하고 계시는데 우리 아이의 교육 세대수는 문제 3,800세대 정도 되고요. 한 네. 단지로 되어 있어요. 네, 아이 교육 문제 때문에 사당 쪽으로 좀 옮겨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근거리로 좀 가고 싶어가지고요. 네,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부터 네.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네. 비산동에 오래 사셨어요? 예, 한 20년 가까이 살았죠, 그 지역에서는. 아, 그러셨구나. 예, 네, 재건축된 아파트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 예. 네네,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 이제, 안양에는 이제 비산동이 있고 이렇게 이제 동안구가 있고 만안구가 있는데 동안구가 도시가 좀 더 많이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네. 강남 쪽으로 강남에로 이렇게 비교가 되고 이제 만안구가 약간의 이제 그 강북구 조금 발전되고 있는 강북구로 이렇게 비교가 되죠. 여기 이제 네.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조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평형이 어떻게 되시죠? 33평형입니다. 33평형이요? 예. 전세가가 상당히 높을 텐데, 그죠? 전세가는 한
3억 5천? 예, 전세가가 높을 거예요. 지금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쪽 지역은 지금 이제 그 20평대, 30평대, 40평대까지는 전세 비율이 거의 한 87에서 90%에 육박해요. 그것은 앞으로 상승이 더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한동안에 계속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상당히 고민을 하셨지만 올해 말쯤 되면은 이주 세대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전세가도 상승이 조금 더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매매가에 대한 부분도 약간의 상승분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주택을 매도를 꼭 하고 움직이셔야 되냐라고 계산을 봤을 때 저는 조금 이따가 매도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위치적으로 뭐 연식은 다 오래됐겠지만 그래도 적은 주택이 없는 곳들이라서 상당히 인기 있는 주택 중에 하나라서 지금 이제 전세 비율이 그 정도 올라갔다라는 건 계속 뭔가 이제 전세가가 올라감으로 이제 치고 올라간다는 소리거든요. 매매가가. 그래서 이제 조금 놔두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에 뭐 급하게 팔아야 될 이유는 없으신 것 같거든요. 예, 급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계속 그래서 이제 생각만 하고 있다가 네네, 그렇습니다. 13년이 대단지인데 13년이 되다 보니까 네네. 앞으로도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동향이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도 하고.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사당동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학교가 이제 그쪽이라 큰애가 이제.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거리로 가려고. 네. 지금 이제 사당동 같은 경우는 지금 사당동에다가 집을 사는 건 저는 좀 반대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당동 근처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뭐 얼마짜리를 어떻게 살 거냐에 따라 상황도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장승백이라든가 뭐 숭실대학교 쪽이라든가 총신대 쪽으로 가시게 되면 네, 가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특수성이 뭐가 있냐면 강남 나오기가 쉽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살기가 좋아요. 여기가. 그래서 들어가시게 되면 집값이 막 오를 일은 없지만 막 떨어질 일도 없어요. 지금 여기 특성이. 그래서 근데 투자까지 연결을 꼭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지금 요즘에 이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 흑석동 쪽에 보시게 되면 분양권이 있어요. 이쪽에 가서 보셨나요? 재개발 단지 쪽이 그쪽이야? 네, 그렇죠. 네. 흑석역 중앙대 입구가 있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아크로 리버하임도 있고 뭐 여기에 뭐 힐스 아파트도 있고 이쪽 지역에 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현실적으로. 거기가 좀 평당 단가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사당 그쪽보다? 네? 숭실대 주변보다? 어디요? 숭실대 이제 주변 그 지역보다 가격은 당연히 조금 더 세죠. 지금 높죠. 가격을 말씀 안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투자가 연결되고 싶다 그러면 이쪽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숭실이나 그쪽은요 가격이랑 상승분이랑 큰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인플레 정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그냥 새 집에 살면서 그래도 난 싼 맛에 살 거야 그러면 숭실이나 뭐 장승배기 쪽 가시는 거고 그리고 뭐 사당 쪽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반대하고요. 노량진 너무 정신없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쪽 정도 이렇게 투자하시는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말씀 들어보시니까 대충 방향 잡히겠네. 저도 이제 투자 그래요? 목적보다는 네네. 그래도 강남이 더 가까우니까 여기가 훨씬 낫죠. 여기서 또 강남으로 넘어가면 바로 또 25평대 11억대 넘어가니까 기준이 여기가 상당히 중간 지점이에요. 예. 어쨌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앞으로 뭐 그렇게 가격이 내려가고 이제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예, 내려갈 일은 없어요. 거기는. 이게 자꾸 이제 연식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걱정이 되시는 걱정도 거죠. 되고. 네네. 한 몇 년간은 괜찮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예, 자,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도 조금 더 보유 의견 드렸고요. 만약에 사당 쪽으로 이사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실거주 목적으로는 숭실이나 장실매기 쪽 아니면 좀 투자 목적까지 고민하신다면 흑석동까지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생기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1638-3910번 전화 주시면 누구나 고민 상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자, 전화 상담만으로는 조금 아쉽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또 신하선 대표님께서 무료 세미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내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이제 그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 잘못된 세금 정보가 많이 흐르고 있는데 정확한 세금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기도 하지만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익형 부동산을 지금 많이 투자하셔야 되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많은 실질적으로 경력이 상당히 많은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함께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즉석즉답도 해드리니까요. 세미나에 오시면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방송 시간보다 조금 더 넉넉한 시간으로 또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자,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서울지역번호 02-1638-3910번으로 세미나 예약 주시고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또 잠시 후에 다른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금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계속해서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임대소득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다주택 보유자가 월세로 걷어들이는 임대소득 규모가 연간 20조 원에 달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운데 90%의 임대소득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고율이 저조하고 2018년도부터는 이제 19년도부터는 이제 분리과세로 2천만 원 미만은 이제 신고를 지금 하게끔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전부터 주택을 임차를 이렇게 해오던 분들 입장에서 뭐 대충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국민 소득률이 높아질수록 세금이 어느 나라든 더 투명해지고 정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고 현 정부가 지금 이제 참여정부가 조금 더 또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세금을 또 정리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상태인지 지금 정부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PPT 파일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다주택자 월세 소득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월간 총 월세 규모 추정이 2015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24조 7,371억 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증금을 제외한 거죠. 보증금이 간주임대료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까지 하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보증금에 대해서 60제곱미터 이하짜리 공시가격 3억 이하짜리는 전세가 보증금 계산에서 아예 빠집니다.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어쨌든 월세만 받는 부분은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두 채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월세 소득이 20조 6,125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은. 이게 조사가 지금 거의 다 됐단 소리야. 물론 이제 미비하게 덜 된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 지금 뭔가 타이트하게 지금 치고 들어온다, 뭐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자, 세금이 부과된 임대소득은 이 중에서 그러나 1조 6천억 원대에 불과하다. 92% 이상의 세금이 매겨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394만 월세 가구가 집주인에게 매달 내는 월세가 2조 6,104억 원입니다. 이것을
연간으로 계산하시게 되면 24조 7,371억 원이 된다는 소리예요. 다주택자 과세 형평성 논란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3.2% 2016년 기준인데요. 월세나 전세 임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제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동안에 주택 가지고 세금을 굉장히 많이 유하게 풀어주고 있던 입장이에요. 연간 임대소득 규모를 2015년도로 기준을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이제 참여연대와 국토부, 통계청,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2019년도 1월 달부터 이제는 필요경비를 60% 인정을 해주죠. 2천만 원 미만일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60% 인정을 해주고 기본공제 400만 원을 해주게 되면 지금 5,268억 원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과세에 대해서. 선진화 방안이라 그래갖고 2014년도에 발표 당시에 정부안을 보시게 되면 필요경비를 45%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60%가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45%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2천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초이스 해가지고 45%까지 하는 방안이 또 있거든요. 기본공제가 대신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걸로 하게 되면 세금이 2배로 엄청나게 늘어나죠. 2배 이상으로 1조 5,872억 원. 근데 이번 참여정부가 지금 이제 개편을 요구하는 게 필요경비 30%만 해줘야 된다. 주택을 왜 그렇게 지금 유하게 해주느냐. 그러면서 기본공제 없으면 2조 2천억 원으로 완전 껑충 뛰어버립니다. 세금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평균 월세 가격 및 월세 가구 수를 한번 2015년도 12월 기준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아파트가 지금 현재 63.1만 원에 해당을 지금 하고요. 지금 가구 수로 따지자면요. 213.7만 가구에 해당합니다. 월세를 받는 거에 대해서. 연립이나 다세대가 37.9만 원에 해당을 하고 지금 가구 수로 따지자면 140.7만 가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요. 주택 갖고 월세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단독주택 경우도 32.6만 원 평균적으로 좀 가장 숫자가 낮은 편이죠. 주택들이 다 오래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이 가구 수는 39.5만 가구나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걸 보면서 뭘 보셔야 되냐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고 있구나. 조사가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우리는 지금 피부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주택자의 187만 명 중에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4만 8천 명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2.58%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현재 모습이. 이제 2019년도에 과세될 때는 총 5,268억 원. 필요금이 60%라 뭐 이렇게 400만 원 기본공제 할 때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임대소득 신고자가 미비한 수준이다. 현재 정부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임대소득에 대한 전체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지금 조사를 더 하겠다. 세금 부담이 지금 지나치게 주택 가지고는 너무 유하다.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다. 투명하게 과세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너무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참여연대는 국세청에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주택 고액 자산가들에게 사실상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지금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세금이 앞으로 투명화되는 거죠. 투명화. 이제 점점 더. 그래서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철저한 준비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사실상 지금 이제 이 주택 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시작을 한 거는요. 90년대부터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정치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의 어떤 소득률이라든가 이런 거로 봐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저희 나라 입장에서 조금 이제 놔두고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둔 거죠. 세금적으로 걷어들이지 않고 놔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것을 쪼이겠다. 앞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주택 가지고 그냥 옛날처럼
어떻게 뭉개고 가야지 이런 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19년도부터는 사실은 이 19년도부터는 지금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부 안이 또 하나가 있는 것들이 지금 이제 제대로 된 조사가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옥죄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과세하는 부분이 조금 더 유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주택은 좀 유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고를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입장도 있고 이렇게 줘야 된다는 입장도 있어서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주택 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걷어들이기 시작하니까 나는 이제 다세대 주택 이제 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다세대 주택만큼 세금이 혜택이 굉장히 많은 것도 없다. 상가는 더 심하다. 이런 걸 또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서 신문기사라든가 이런 걸 보시고서 다주택을 투자하게 되면 위험하겠다 생각하시면 큰 착오인 거죠. 사실은 지금 현재 너무 유한 거고요. 그걸 조금 더 쪼인다고 해도 상가나 다른 거 사는 것보다는 세금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 이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투명화 되는구나. 알고 가셔야겠죠.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금의 투명화는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면이 있어서 투자하시기에 괜찮은 수익형 부동산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추가 상담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또 해결해 드려야겠죠.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바로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예, 투자 목적으로 올 3월에 서초동 1626-10번지 9평 투룸 신축 빌라를 분양받아서 전세를 줬는데요. 네. 남부터미널역 일반 상업진의 빌라나 소형 아파트의 투자와 비교해서 잘 산 건지 궁금하고 매도 시점 알고 싶어요. 네. 우선 서초구 서초동에 현재 1626-10번지 다세대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남부터미널과 비교했을 때 제가 이 빌라를 잘 산 걸까요? 이 부분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도 타이밍도 함께 좀 잡아보죠. 대표님과 인사부터 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예, 아니요. 나이 좀 있으세요? 그냥 그래요. 이거 사실 때 세금은 정리하고 사셨나요? 주택임대 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 내는 네. 걸로? 네. 기존의 주택 가지고 있는 거 하나예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내시면 기존의 주택에서 2년 거주하셔야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네. 그거 알고 가셔야겠죠. 네. 지역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투자를 해두신 것 같은데요. 서초구 투자할 만한 상당히 좋은 곳 중에 하나죠. 강남.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강남 투자를 할 땐 주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택지지구에 현실적으로 택지지구에 입찰을 해서 우리가 상업지에 대한 땅을 입찰을 받아가지고 디벨로퍼가 입찰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분양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택지지구는 개발이 된다라는 전제를 모든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다가 입찰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땅 자체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다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는 이 비싼 게 산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는 이 건물이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가 싸게 살 기회는 없는 겁니다. 택지지구가 보통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디테일한 건 방송 관계상 보통 세미나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드립니다. 그런데 얘랑 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게 강남에 있는 물건들이에요. 강남의 물건. 강남의 땅값이 비싸죠? 비싼 데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경매 외에는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물건의 태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물건의 태생.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책 서적에 나올 내용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비쌀 수밖에 없는 근거를 갖고 태어난 것. 태생 자체가 비싼 물건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강남의 물건 땅이 비싸기 때문에 비싼 거 위에다 건물 지어봤자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겁니다. 어떤 디벨로퍼든 물건을 비싸게 지어가지고 이 물건을 갖다가 싸게 살려고 하지 않거든요. 수익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 물건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기본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강남의 물건은 정말 신중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강남 중에서도 이 남부터미널 있죠. 남부터미널. 얘랑 관련돼 있는 이 근처. 수요자의 레벨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용이 9평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실제 전용이에요? 네. 실제 전용 9평이에요? 공구상 전용이 아니라? 아니에요. 이게 얼마 주고 공급은 50이었는데 3억 1,500이요. 3억 1,500? 네. 이게 공구상에 그 계약서상에 있는 숫자죠? 네. 그리고 이건 다세대고요. 그죠? 네, 네. 그럼 제가 보기에 실제 전용은 확장, 정법으로 확장 면적이 있기 때문에 11평이나 12평에 해당하거든요. 네. 네, 이게 지금 9평은 계약서상에 있는 숫자 같아요. 그런데 네, 확장 맞아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뜰 때 이미 이제 확장 면적을 정법으로 확장해서 실제 면적이 11평에서 12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전화 주신 분은. 그래서 네. 이것은 만약에 이게 실제로 9평이라면 공구상으로 한 6평에서 7평에 해당해요. 지금. 그러니까 네. 지금 숫자상이 9평이라는 거는 11평에서 12평에 해당한다는 건데 3억 1,500이면요. 잘 사신 거죠, 사실은. 네. 가격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파는 거에 대한 시간 타이밍으로 봤을 때도 현실적으로 지금은 팔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네. 네. 여러 가지 강남에 대한 거로 봤을 때 수요자의 레벨이 가장 좋은 곳이 남부터미널이고요. 굉장히 안 좋은 곳이 강남역이에요, 강남역. 네. 네. 왜 그러냐면 부동산 가격 땅값이 비싸가지고 너무 많이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데 임차 수요자가 전부 강남역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500만 원, 400만 원 월급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의 레벨이 받쳐주질 못해요. 네, 그래서 월세 부분에 있어서 외려 자꾸 공실이라고 그러는데 이 남부터미널이라든가 이쪽에는요 실질적으로 수요자의 레벨이 높기 때문에 투자는 잘 하셨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좀 마음 놓고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매도 타이밍을 잡기에는 좀 이른 타임이고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다라는 의견 들었으니까 기분 좋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요즘에는 다세대 주택에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지요. 그와 관련된 문자 내용이 하나 들어와서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번호 이 5820님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현재 5천만 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차익형으로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시면서 자, 앞으로의 부동산 규제가 심해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담아주셨거든요. 자, 대표님, 5천만 원으로 지금 다세대 투자 괜찮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지금 규제하고 주택하고는 상관이 없죠. 뭐 지금 여러 가지 주택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주택을 더 이렇게 세게 임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의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부동산 규제하고는 다세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자기자본 환원율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가 사는 부동산의 수익률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뭐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0.3%예요. 왜냐하면 제로금융인데 0.3%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진 제로금융이 아닌데 결론은 어디로 가고 있죠? 제로금융으로 가고 있죠. 그 길목에 서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했을 때 5년 있다가 0.8에서 0.9의 수익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세대가 지금 현재 투자하는 베이비부모 세대라든가 지금 현재 투자하는 그 세대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20% 수익률이 20%에서 20년 전에 20%, 10년 전에 10%, 2, 3년 전에 6, 7%, 현재 5에서 6%, 5년이 지나면 4%에서 거래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0.8에서 0.9의 수익률을 우리가
지금 현재 0.5에서 0.6에 사게 되시는 분들이 5년이 지나면 나는 물건을 옛날에 사뒀기 때문에 월세가 올라가서 0.8에서 0.9의 수익률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0.3에서 0.4의 권리금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프리미엄이 상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천만 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찬성을 하고요. 투자를 하실 거면 현재 지금.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전세가가 오르면서 올해 말에 이미 이제 5천 세대가 둔촌지구에서 이주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올해 말에 또 이제 고덕지구가 이주를 합니다. 이주 세대가 많이 있을수록요, 상당히 집값이 올라가면서 다세대도 같이 올라요. 지금 투자하시는 거 찬성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규제에 상관없이 다세대 주택에 투자하는 거 찬성 의견 주셨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설명도 궁금하실 겁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도 열어두고요. 또 신한순 대표님과 함께 하시는 세미나 참여해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바로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에 논현역 근처에서 진행되는 세미나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또 친절하게 예약 접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도 좀 더운 날씨 그리고 오후에는 소나기가 이어진다고 하네요. 건강한 여름날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